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봄이 왔죠. 하지만 증시는 아직 한겨울입니다. 증시도 이제 조만간 봄이 오고 또 여름도 찾아올 것이라고 항상 믿으면서 긍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주말에 뒷북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매주 주식 투자의 심리에 대해서 한 편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총 8편을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주식 심리만 모아서 한 편의 영상으로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심리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편부터 보실까요? 몇 가지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시작해 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이 상승장일 때는 어떤 종목을 언제 사시더라도 빨간불이 늘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하락장일 때는 종목들이 대부분 파랗게 되어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 8만원 이상에서 매수하셨을 텐데 6만원대까지 하락하면서 파란색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고통으로 거의 1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물을 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물을 타다 보니 어느새 주가가 본전에 온 겁니다. 이때 강하게 팔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특히 빨간색이 3, 4%만 찍어도 지금 팔지 않으면 또 영원히 파란 나라에 갇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버티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본전 가격에 오면 매도를 하는 것을 본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본절이 하고 싶다면 딱 반만 팔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심리 싸움입니다. 내가 반을 팔고 반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갔다면 비쌀 때 한 방에 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을 남겼으니까 그 반은 비싸게 팔 수 있구나 라고 좋아하시면 됩니다. 또 반을 남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왜 남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남긴 반으로 아래에서 물을 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주식 수도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전주나 망해가는 회사만 아니라면 어차피 결국 주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물만 타도 결국에는 내 평단가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이 너무 하고 싶을 때는 50%만 팔아보시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주가는 떨어질까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주식 격언이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인데요. 발바닥에서 매수하려는 욕심,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사서 적당히 팔아야 된다를 의미하는 격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신이 무릎이라고 느끼는 그 가격은 돌이켜보면 항상 배였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분명 가격이 충분히 무릎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실제로는 배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경험치도 많이 길러야겠지만 일단은 강제로 무릎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는 분할 매수인데요. 배에서 한번 사고 무릎에서 한번 사고 발에서도 한번 사면 결국 평균은 무릎이 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데요. 일단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던 총 얼마를 보유할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이라고 느끼는 금액이 오면 목표하는 수량의 20%만 먼저 사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매수 시점이 좋아서 주식을 사고 금방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면 매수했던 수량만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와야지 절대 올라가는 가격으로 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불타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불타기는 고수들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수 가격에서 5%가 하락했다. 그러면 목표 수량의 30%를 추가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했던 가격에서 또 5%가 하락했다. 그러면 남은 수량 50%를 한 번에 사시고 목표 수량을 전부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무릎이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가슴이었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은 3번이 아니라 4번 나누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5%씩 하락할 때마다 추가로 매수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수량을 한 번에 매수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루에 한 번만 사시는 겁니다. 가끔 내가 아침에 샀던 금액보다 오후에 5% 이상 더 하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1차 매수가보다 5% 이상 더 하락했다면 사시면 되는데요. 왜 당일에 두 번 사지 말라고 하냐면 경험상 그 다음 날에 더 하락한 가격으로 살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량까지 다 샀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어떡하나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급적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냥 두시는 게 좋은데요. 목표 수량을 초과해서 더 매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손실이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목들은 가슴이 아프지만 일단 목표 수량까지만 매수를 하시고 조금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일 때 다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은 쉽지만 결국은 경험치가 쌓여야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시다 보면 저의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주린이 주식심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타와 장투를 즐겁게 하는 방법인데요. 단타가 좋냐 장투가 좋냐는 사실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존리 선생님은 항상 장투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장투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투를 잘못하다가는 은행에 저금이나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순간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단타를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손절을 거의 하지 않는 저의 투자 성향에 단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조금 수익이 나왔다고 기뻐했지만 꼭 내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다시 진입해야 되는데 보통의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나왔는데 마음 한켠이 계속 아프면서 계속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데요. 왜 빨리 팔았을까 이렇게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대세 업종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차전지였을 테고 올해는 메타버스와 NFT였겠죠. 이런 대세 업종에 포함되는 주요 종목을 투자를 하다 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런 종목을 찾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증권사 두 군데를 준비합니다. 화면에는 삼성과 KB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키움을 준비하시던 미래에셋을 준비하시던 평소에 즐겨 사용하시던 증권 계좌 외에 하나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증권사 계좌를 구분할 텐데요. 하나는 장투용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단타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장투용 계좌로 조금씩 분할해서 담습니다. 꼭 목표하시는 수량을 정해 두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3번에서 4번 끊어서 삽니다. 그리고 목표 수량이 채워지면 목표가를 정해 두시고 그때부터는 홀딩입니다. 증권사에 어플을 지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 계좌로 같은 종목을 또 사는데요. 장투 계좌에 담았던 수량의 10에서 20%만 삽니다. 10에서 20%만 사더라도 무조건 분할 매수로 사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타의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데요. 저는 보통 10%로 설정합니다. 매수한 금액에서 10% 정도 오르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 근처에 오면 목표 가격으로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 두시면 됩니다. 철저히 욕심을 버리고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타 계좌의 주식이 매도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즐거워지는데요. 내가 매도했던 금액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그래도 나는 즐겁습니다. 장투 계좌에 많은 수량이 있고 그 계좌의 목표 금액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매도했던 금액보다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도 즐거운데요. 또 단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좌를 2개 운영하면서 같은 종목을 다른 용도로 매수를 한다면 박스피라고 불리우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름 재미있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종목이 다르면 안 됩니다. 꼭 같은 종목으로 두 계좌를 운영해야 제가 말씀드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벌써 4번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쉽게 사지 말자입니다. 저의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타는 소질이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4가지를 먼저 고민을 합니다. 화면 보시는 4가지인데요. 내가 왜 이 종목을 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지를 객관화시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야 되는 이유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몇 주를 보유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가 오면 매수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매도 목표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4가지 기준을 미리 정해둡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가정으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총 100주를 보유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이후 5%씩 하락할 때마다 2번 더 매수하면서 3번의 분할 매수로 목표 수량을 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 매도가는 9만 원에 보유 수량의 절반을 덜어내고 10만 원이 오면 나머지 수량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곰곰이 고민을 하면서 저는 기준을 세워보는데요.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은 이런 형태로 엑셀에 간단히 기재를 해두고 저는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두었던 기준을 계속 확인하면서 기준을 지키는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게 투자를 하다 보면 세계가 변할 수 있고 또 한국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그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세웠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를 원점에서부터 고민을 하시고 나서 기준을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던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기준을 지키는 투자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지키는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조금씩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의 체질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과 돈을 사용했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투자가 내 마음처럼 잘 되질 않는다면 제가 조언드리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번째를 맞이하는 주린이 주식심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인공지능이 없다인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인공지능이 없어야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 주식심리에서는 매수하기 전 화면 보시는 4가지 기준을 정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신중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기준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를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기 전 정했던 나의 기준 가격에 들어온다면 기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세우실 때는 인공지능을 풀로 돌리시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지만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은 인공지능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매수를 하겠다 정했으면 그 가격대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진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쉽게 매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공포를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가가 상승해서 매도 기준 가격에 오면 미련 두지 말고 기준대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더 오른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정해진 가격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미리 기준 가격에 매수 매도를 걸어둡니다. 어차피 하루 단타 목적으로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므로 내가 매수하려던 종목이 나의 기준 가격 근처에 오면 미리 기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넣고요. 그리고 보유하던 종목이 상승해서 매도의 기준 가격 근처에 오면 미리 기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넣어둡니다. 이렇게까지 기준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의 심리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기준을 세우고 기준대로 매매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욕심과 공포에 의해 내동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6번째로 주린이 주식심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멘탈 보호사는 현금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여유 자금의 비중은 전체 투자금 중
최소 20%에서 50%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주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으로 공모주 투자하고 있는데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저의 투자금의 60%를 저는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이 저의 주식 멘탈을 보호해주는 안식처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보유 종목들 보면 빨간 종목보다 파란 종목이 더 많으시죠? 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종목들이 많아지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불안해지죠. 아, 손절을 했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왜 주식 투자를 내가 시작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의 멘탈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안감이 덜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 돈 있으니까 더 내린다면 이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쉽게 물을 타서는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지만 기준대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단지 멘탈을 잡는 것입니다. 더 내려봐라. 나는 더 싸게 사줄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인내하면서 파란 나라에서 다시 빨간 나라로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요. 이 현금이라는 놈은 그 인내하는 기간에 나의 고마운 투자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다시 와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현금을 몽땅 털어서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투자금의 20%는 멘탈 관리를 위해서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식 심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주식 심리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7번째죠. 이번 주 주제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약 2500년 전에 테스 형님께서 말씀하신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자본소득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점점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니까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 겁니다. 이런 생각처럼 매일 5%씩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30일 동안 매일 수익을 5%씩 내면 나의 원금은 무려 4배가 불어나 있습니다. 불과 30일이 지났을 뿐인데요. 복리라는 마법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금이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죠. 그래서 또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하게 됩니다. 매일 5% 하락할 때마다 손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손절을 30일간 매일 하면 당신의 원금은 고작 23%만 남아있게 됩니다. 무려 77% 줄어들게 되는데요. 손절은 더 큰 손실을 막아준다라는 훌륭한 장치이지만 손절이 지속될 경우 당신의 계좌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빠르게 녹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잘 찾아서 단타로도 괜찮은 수익을 내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러므로 단타가 좋다, 장투가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투자가 적합한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차트 분석을 잘하고 빠른 타이밍을 잘 캐치하면서 단타를 잘 할 수 있다면 단타를 하시면 되고요. 기업 분석을 하면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투자를 하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장투를 잘 하실 수 있다면 장투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단타를 하려다가 물렸으니까 비자발적으로 장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가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유형이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장투를 하다 보면 워낙 파란 나라에서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조금만 빨간불이 보여도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도하고 나면 스트레스로 몸만 축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므로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방법부터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린이 주식심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빨간색 팔고 파란색 사지 마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약 반년 만에 종합주가지수가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수를 하신 종목들은 대부분 화면처럼 마이너스일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종목은
그냥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예를 든 것이니까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모든 종목이 파란 나라에서 살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요. 그런데 최근 장이 조금 좋아져서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빨간 나라로 이사를 온 종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SK 하이닉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라도 빨간색을 보여주면 너무 기쁜데요. 하지만 저 밑에 카카오라는 무시무시한 녀석은 30% 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빨간색보다는 저 마이너스 30%에 자꾸 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저 30%만 보이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마이너스 30%가 난 종목이 내 주식 잔고에 들어있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물을 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물을 타면 되는데 하락할 때마다 물을 타다 보니 어느덧 예수금은 0원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신용을 쓰는 것은 너무나 싫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은 타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서 번뜩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걸 얼른 팔고 그 돈으로 카카오를 물을 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플러스 난 종목을 매도하고 마이너스 난 종목에다가 물을 타는 것이죠. 주식의 향후 주가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맞아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보면 오르는 놈은 더 오르고 내리는 놈은 더 내리는 게 주식입니다. 이걸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추세를 전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평선 중요하게 보는 이유인데요. 이평선이 정배열되었다는 의미는 상승 추세를 탔다라는 의미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주가에 도달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을 매수를 하기 위해, 즉 물을 타기 위한 매도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 난 종목을 매도했는데 그 종목은 더 올라가고 그 돈으로 물을 탔던 종목은 더 내려가면 스트레스는 곱하기 2가 되어 아마도 나를 더 괴롭혀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8편을 다 모아서 편집하니 영상 분량이 어느 정도 되었네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식 심리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나 한평생 한 사람이나 돈 앞에서 심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더욱 그러한데요. 앞으로도 더욱 탄탄하게 멘탈을 장착하시고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꼭 승리하시면서 즐겁고 멋지게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뒷북뉴스도 조금 더 흥미로운 컨텐츠 구성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고민을 끝내고 더 나아진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